2026 북중미 월드컵 캐나다, 멕시코, 미국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 사실상 미국이 개최하는 그렇죠.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뭐 개최 소식은 이미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여기에 이제 좀 대폭적인 변화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아시아 지역 예선 일정까지, 예선 방식까지도 발표가 결정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간단히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좀 얘기를 나눠보죠. 네, 개최국이 캐나다, 멕시코, 미국으로 결정된 건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앞서 열린 68회 피파 총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당시 경쟁자는 모로코였는데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거의 2배 더블 스코어로 모로코를 누르고 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이 월드컵 개최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3개국 공동 개최인데 공동 개최 자체가 역대 두 번째고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최초죠. 네. 그리고 3개국이 3개 나라가 같이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월드컵이 개최를 하면서 이제 멕시코는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을 3회 개최한 나라가 됐고요. 네. 뭐 1970년, 86년에 했고 미국은 1994년 이후 두 번째, 캐나다는 처음으로 남자 월드컵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도 뭐 북중미에서 열렸던 대회들에서는 뭐 괜찮은 기억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83년도에 청소년 월드컵 멕시코에서 그렇죠, 네. 그때 4강 신화를 썼고요. 네. 그리고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32년 만에 본선 진출을 진출했고. 했었고, 94년도 미국 월드컵 때도 우리가 뭐 탈락은 했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스페인 독일이랑 네, 같은 비긴 조였습니다. 거였죠. 우리가 네. 스페인 볼리비아 독일이랑 네. 같은 조였는데 3차전 때 우리가 독일 상대로 댈러스에서 전반전은 완전히 말아먹었지만 네. 후반전에 거의 역전을 시킬 수도 있을 정도의 기세로 몰아붙였던 그때 기억이 있는 그런 대회였는데, 아무튼 이번에 또 이렇게 북중미 3개국 공동 개최인데, 제가 아까 사실상 미국 월드컵. 미국 월드컵이라고 얘기했던 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국에서 16개 도시에서 나눠서 네.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도시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 11개 도시에서 열리고요. 뭐 뉴욕 포함해서 멕시코 3개 도시, 캐나다 2개 도시에서 열리는데요. 총 경기 수가 8경기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60경기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캐나다랑 멕시코에서는 10경기씩. 네, 이게 뭐 사실 미국이 하는데 뭔가 명분 때문에 끼워준 느낌? 그런 뭐 느낌도 이런 좀 느낌이 있죠. 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네네. 건 이제 8강 이후 토너먼트부터는 8강, 4강, 뭐 결승, 3, 4위전은 다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뭐 우리 한국하고 일본이 했던 공동 개최가 진짜 공동 개최였고, 그때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게 그런 흔히 얘기하는 뭐 정치인들 그게 아니라 네, 축구계 네, 개최 자체도 그렇고 이거를 우리가 대등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게 원래의 흐름은 일본이 거의 주관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우리가 거의 대등하게 치렀었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는 그렇죠. 거네요. 미국 중심으로. 자, 지금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하고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본선 참가국의 숫자가 뭐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만 32개 나라에서 48개 나라로 대폭 좀 변화가 되게 됐고, 이게 프랑스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이제 변하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조별리그 자체가 이렇게 되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팀 숫자가 확대되고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시스템은 8개 조로 4개 팀이 나뉘어서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개 팀씩 올라가서 경기를 하는데 48개 팀이 하면서 만약에 4개 조로 그대로 나누면 12개 조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방식이 좀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이 많았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이제 48개 팀이 조별리그를 3개 팀씩 16개 조로 나뉘어서 경기를 치릅니다. 네. 그래서 각 조에 3개 팀씩 있는데 그중 상위 2개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16 곱하기 2 하면 32죠. 32강부터 이제 토너먼트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본선 가도 2경기밖에 못 하고 오는 그렇죠. 그럴 수 팀들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우리 같은 지금 피파 랭킹 한 30위권 안팎에 있는 팀들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3개 팀씩 한 조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 우리 조 같은 경우처럼 뭐 포르투갈, 우루과이, 한국 이러면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뭔가 우리가 한 팀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1승만 하면 그렇죠. 32강 토너먼트는 무조건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이게 강팀들한테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처럼 좀 약간 좀 중위권 정도 그렇죠. 잘 봐서 중위권으로 할 수 있는 팀들에게는 애매한 구석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숫자는 지금은 64경기인데 그렇죠. 총 80경기로 경기 숫자는 늘어서 늘었어. 네. 피파 입장에서는 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경기 수가 는다는 것은 뭐 입장 수익뿐만 아니라 뭐 광고 수 여러 가지 뭐 다 늘 수 있고,
또 그만큼 본선에 나오는 나라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대회에 돈을 쓰는 나라가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피파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런 확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티켓이 32장에서 48장으로 무려 16장이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속한 아시아 지역에는 몇 장이 늘어난 건가요? 원래 기존에는 이제 5장이었죠, 총. 네. 네, 5장이었는데 이제 8장 플러스 1장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5장이었는데 이제 8.5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총 4장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죠. 플레이오프를 네. 빼고도 네, 4장이 맞습니다. 늘어나게 돼서 지금 뒤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시아 최종 예선을 거쳐서 8개 팀이 본선 진출을 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을 해도 사실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네. 네 팀씩 갈 때도 지금 계속 네. 진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2배수로 늘어난 거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못 가기도 쉽지 않은 네.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경합하는 나라들이 뭐 이렇게 하면 뭐 일본, 이란, 뭐 호주, 사우디, 뭐 카타르 많이 쳐도 뭐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뭐 중국은 아닌가?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렇죠. 충분히 8개 나라에는 무조건 들어가. 그러니까 뭐 정말 누가 감독을 해도 그렇죠. 뭐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수월해졌는데 거꾸로 보면 좀 재미는 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을 좀 더 머리를 많이 써서 바꾼 것 같아요. 너무 네, 이게 좀 맞습니다. 쉽게 결정이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대륙별로 총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48장이 네. 요거를 조희정에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시아가 앞서 말씀드린 8장이 됐고요. 네. 유럽은 이제 16장이 됐습니다. 유럽이 사실 혜택을 제일 덜 받은 나라죠. 이제 석장이 늘어난 늘어났습니다. 거죠. 네. 네. 그리고 아프리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어요. 9장으로 4장이 늘어났고요. 북중미가 6장, 남미가 6장, 오세아니아가 1장이 고정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마 뉴질랜드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장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0.5장으로 구분을 했던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 해당하는 티켓이 2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플레이오프 진출도 이제 조금 복잡한데 이제 유럽을 제외한 5개 대륙이죠. 아시아, 아프리카, 북중미, 남미, 오세아니아에서 한 팀씩이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개최국 대륙 한 팀, 이번 월드컵에 같은 경우에는 북중미 팀이 되겠죠. 이렇게 총 6개 팀이 플레이오프를 격돌을 하는데요. 네. 이것도 그냥 뭐 3경기를 치르는 게 아니라 피파 랭킹 6개 팀 중에 피파 랭킹 상위 2개 팀은 시드 배정을 따로 해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지역의 플레이오프 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미니 토너먼트를 만들어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한 팀이 부전승으로 한 팀씩 올라가는 거고요. 총 2팀이. 그리고 나머지 4개 팀이 각자 대결을 해서 그 부전승으로 올라간 팀들과 격돌하고 거기서 또 이제 승리한 팀 각각 한 팀씩이 이제 월드컵에 최종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아시아 지역 예선이죠. 이 그렇죠. 얘기를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아시아 지역이 이제 이번 월드컵까지는 4+1입니다. 4.5장인데 다음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8+1, 8.5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8월 1일자로 AFC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꽤 좀 복잡하긴 하거든요. 좀 차례차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은 2027년 월드컵 1년 뒤에 열리는 아시안컵 예선을 겸하고요. 네. 총 이제 4개 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 과정 자체는 네. 일단 2023년 여름에 그 아시안컵이 끝나고 나서 네. 아시아 지역 월드컵 1차 예선이 10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AFC 회원국들 가운데에서 이제 하위 랭커들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는 참가 안 해요. 그렇죠. 여기 거쳐서 올라오는 팀들하고 이제 우리를 비롯한 상위 랭커들하고 다 합쳐서 2차 예선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2023년 11월부터 6개월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총 36개 나라. 네, 맞습니다. 9개 조로 4개 팀씩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홈앤더웨이식으로 조별 상위 2개 팀씩 총 18개 팀이 최종 예선을 갑니다. 그러니까 최종 예선 나가는 숫자 자체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네, 12개 팀이었는데 18개로 늘고요. 그만큼 팀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제는 2개 조가 아니라 최종 예선도 3개죠. 3개 조로 나뉘어서 2024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개 조로 6개 팀씩 나누기 때문에 이제 10경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5개 팀이랑 홈앤더웨이로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별 상위 2개 팀이 본선 직행.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니까 총 6개 팀이 본선 진출 확정을 짓게 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조에서 3위나 4위를 하게 되면 아시아 지역 플레이오프를 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플레이오프도
복잡해요. 그렇죠. 네. 네. 플레이오프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열리는데 네. 이제 6개 팀이 올라가겠죠. 각 조 3, 4위니까 이렇게 6개 팀이 이건 홈앤더웨이로 하지 네. 않아요. 네. 한 경기씩만 치르고요. 그래서 3개 팀씩 2개 조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조별리그 상위 1개 팀, 제일 1등한 팀이 월드컵 본선을 진출하고 총 네. 2개 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위 1개 팀은 탈락이 되고요. 그리고 2등한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 2, 3등이니까. 2등한 팀은 또 그 2등한 팀 두 팀끼리 플레이오프를 또 붙습니다. 네. 최종 플레이오프를 붙고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네. 진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서 그만큼 쫄깃함을 유지하려고 머리를 많이 쓴 것 같기는 네, 맞습니다. 한데 아무튼 뭐 최종 예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최종 예선이죠. 3차 예선. 여기서 6개 팀씩 속해 있을 그 조에서 우리가 이제 상위 2위 안에 들면 월드컵 본선 진출은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예선 2라운드부터 참가를 하게 될 네. 것이고 여기서 또 올라가면 최종 예선을 치르고 이제 본선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드컵 본선 가는 거는 이제 뭐 쫄깃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사실 뭐 플레이오프 뒤에 설명은 드렸지만 플레이오프를 가는 일이 사실 없어야 맞는 거고요. 네. 이 최종 예선에서 지금 12개 팀이 최종 예선 할 때도 저희가 계속 4위 4팀 안에 들었는데 상위 네. 4팀 안에 들었는데 18개 팀 중에 6팀이 가는 거를 못 가면은 그건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다음 월드컵은 4년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선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하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월드컵 본선 그것도 지금 뭐랄까 4년을 물론 책임을 안 져주면 좋은 감독을 데리고 오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본선을 가는 것 자체는 이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본선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굳이 4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 만큼 예선전은 그래도 좀 수월한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선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본선 이제 총 48개 팀이고요. 3개 팀씩 16개 조로 나뉘어서 각 조의 1, 2위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올라갑니다. 32강부터는 그냥 단판 승부 32강, 16강, 8강, 4강 이렇게 현재 16강 토너먼트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본선 가서 2경기만 하고 짐을 쌀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2026년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렇죠. 뭐 예선전은 그 내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미리미리 또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또 월드컵 이번 월드컵뿐만 아니라 다음 월드컵까지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